자, 저번 시간에는 미술 감상과 비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미술 감상에는 미술 감상과 비평은 뭐 뚜렷하게 우리가 현상을 구분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개념을 명확하기 위해서 감상과 비평을 나누어서 얘기를 했고, 감상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본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거는 맞은데, 이제 그 보는 행위를 뭐 수용적 감상이든 비판적 감상이든 뭐 단독 감상, 비교 감상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비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어갔는데 비평의 관점을 봤죠. 그래서 모방, 표현, 형식, 정의할 수 없는 거 인정받아야 작품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평의 단계에 맞춰서 이제 비평 실제 미술 작품을 비평을 해본다 했었는데, 처음에 마지막 얘기했던 게 그 단계가 첫 번째가 반응, 그 다음에 기술, 3번이 해석, 그 다음에 4번이 평가, 이 네 단계에 맞춰서 한번 해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여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 단계에 맞춰서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이 학습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이거는 뭐 수정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한번 여기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질문들은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참고해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반응을 볼 건데, 이거는 작품에 대한 인상, 나의 반응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일단은 이 작품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의 반응도 상관없고, 없는 상태에서 그냥 봤을 때 나가 어떻게 이 그림에 대해 생각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별표 표시된 질문은 필수로 답하시오. 이거에 대로 한번 따라 볼게요. 그 외에는 한 개 이상의 질문에 답변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품의 첫 느낌, 뭐 선생님이 사실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지만 그걸 감안했을 때 처음 느낌은 처절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여기 1번에 대한 답. 1번 처절한 것 같다. 처절함. 뭔가 이 지금 상황에서 약간 절망감, 처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작품이었고, 3번 일단 필수인 거 먼저 해보면, 이 작품이 좋은가 싫은가. 일단 이 작품이 좋은가 싫은가. 작품이 좋고 싫은 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소재가 내가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고,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뭔가 이게 표현된 인체의 묘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개인적인 경험이랑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개인적인 경험에서 이런 부분이 싫은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되게 규칙이 없이 그냥 러프하게 자신의 인상이나 감상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좋다고 할게요. 좋음. 그 다음 질문이 있죠. 왜 그렇게 느끼는가? 왜 그렇게 느끼냐면, 일단은 이렇게 인체를 사실적으로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이 작가의 기량이 느껴져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의 이 작품의 좋은가 싫은가의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는가 부분이었겠네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 같아서 좋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별표 표시된 거 외에 한 개 이상 질문이니까 일단 2번도 답을 해야겠네요. 특별히 떠오르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는가? 여기 보니까 지금 바다인 것 같고 주변에 파도도 이렇게 너울너울 있고, 그래서 그냥 뭐 꼭 예술적인 거, 미술 작품과 관련된 거 아니어도 내가 배를 탔을 때 약간 멀미나고 이랬던 게 생각난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배 탄 경험.
뭔가 저것은 이제 거의 배의 형태도 아닌 나무 판자떼기 같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벌써 이 지금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한번 나의 인상과 순간 들었던 감정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그다음 2번. 오늘은 반응하고 기술까지만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 파트에서 우리가 자료를 한번 검색해보는 것까지 할 거기 때문에 2번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1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조형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이거는 교과서 78쪽을 참고하러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대부분 다 알겠지만 뭐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고 은연중에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용어 같은 게 헷갈릴 수도 있어서 교과서의 78쪽 보면 여기 아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면 비평이 더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술의 형식적인 요소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일단 조형 요소가 어떤 조형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자, 여러분 봤죠 지금? 그리고 조형 요소 한번 볼까요? 점선, 면색, 명암, 톤, 양감, 질감, 재질감, 공간감, 원근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일단 여기서는 선이 일단 보여요. 이런 이 배선도 있고, 지금 이 배선하고 동시에 이 나무 판자의 선, 그리고 왠지 여기 꼭 얇은 선이 아니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서 만드는 선, 여기 사람 누워있는 선, 다리에 있는 선, 이런 것들이 되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이 배 삼각형 모형, 뭔가 마름모? 아니, 거의 뭐 삼각형 모형이라고 해야겠네요. 삼각형 모형과 대조되는 여기 또 서 있는 사람, 수평선, 이런 것들이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표현을 강조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여기서 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본다 라고 했고, 조형 요소, 조형 원리는 어떠한가 했을 때 조형 원리는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조화, 통일, 변화, 비례, 균형, 대비, 강조, 율동, 동세. 아하, 일단 선생님 아까 처음에도 이것이 되게 사실적이고 역동적이라고 했는데 동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동세.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가 뚝 나타나면서 이 제일 위에 있는 사람, 뭔가 이 요소들 중에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화면에서 생동감이 있어 보이는, 뭔가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똑바로 서 있는 사람보다는 약간 누워있고 비스듬한 사람이 많은데, 이 친구가 서 있음으로 해서 똑바로 서 있음으로 해서 동세와 더불어 어떤 변화가 보인다, 강조점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일단 별표 보면 작품 제목은 무엇인가, 미술사는 어떤 양식에 속하는가, 이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평가를 할 때도 그 작품 하나를 먼저 선생님이 주어주고 자료조사 시간을 1시간 먼저 가진 다음에 여기 이 작업에 들어갈 건데, 오늘은 물론 자료조사 전에 처음 반응부터 봤지만 앞으로 수행평가 할 때는 그렇게 자료조사 먼저 할 거라는 거 일단 알고 있고, 자료조사는 뭐 구글링 해도 되고 네이버 지식백과 같은 거 참조해도 돼요. 어느 정도 유명한 작품들은 지식백과에도 좀 잘 나와 있는 편이니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흔하게 가장 쓰는 거. 제목, 메두사와의 뗏목이었죠. 그 다음에 테오도르 제리코 작가, 1791년 18세기 사람이네요. 거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이고, 사조는 낭만주의, 미술 사조, 미술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낭만주의, 신고전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낭만주의 화파였어요. 그 다음에 유화 이용했네요. 유화를 이용했다는 거는 캔버스의 유체, 똑같은 말이에요. 캔버스에 유화 물감 써서 했었고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조사 중인 거예요. 뭐 요절한 어쩌고저쩌고 프랑스 낭만주의의 천재 화가 테오도르 제리코는 작품이 3개밖에 없네요. 근데 그 3개 모두 프랑스 낭만주의 미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인간의 감정과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에 반항하는 작품을 제작했고, 이건 대표작, 이 그림이 대표작이라고 하네. 27세, 27살에
그렸고 신고전주의 이게 낭만주의 전쯤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때는 영웅적인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 이때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당시 실제 일어난 비극적인 조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또 당대의 사건에서 진실을 포착해서 낭만적인 감수성이 극적으로 표현되는 거는 이제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았다면 좋겠지만 어쨌든 대조적으로 고요하고 정적인 질서가 지배적인 신고전주의와 결별을 알리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낭만주의는 뭔가 막 정적이고 질서 있고 이런 그림보다는 감정이 극단적으로 많이 나타난 그림들이 위주가 되나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아까 당대에 이제 실제 일어난 비극적인 조난 사건이 그럼 어떤 사건이었는지 나오는데 1816년 7월 2일 세네갈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떠난 해군 군함 메두사호가 난파를 했는데 선장, 상급 선원, 일부 승객 왠지 일부 승객도 좀 돈 많은 승객이었을 것 같죠? 6개의 구명보트를 타고 대비를 했지만 나머지 149명의 선원과 승객은 뗏목을 만들어 탈 수밖에 없었고 뗏목, 지금 여기 뗏목이죠. 나무로 이어붙인 거 어딨지? 그러고 게다가 이 뗏목을 구명보트에 매달아 끌고 가기로 했던 선장도 잘라내고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서 13일 동안 물도 식량도 없이 표류를 했는데 이 뗏목이 죽음, 질병, 폭동, 감기, 기아, 탈수, 시기내 사람까지 먹었네. 먹을 게 없으니까 생지옥이 되었고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은 이는 15명에 불과했다. 지금 149명에서 15명으로 줄었죠. 이후 이 사건은 국가적인 스캔들이 되었다. 이 사건은 20여 년간 전장에 나가본 적이 없던 무능한 왕당파가 왕정 복고기에 이제 지휘관으로 임명돼서 벌어진 인재였다. 사람이 만든 재난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생존자 중 한 명인 그 배의 외과 의사가 이 비극의 전모를 밝히는 이야기를 출판할 때까지 은폐를 하려고 했다. 이 사건은 열정적인 젊은 화가인 이게 여기까지 실제 사건의 내용이고 제리코가 이거에 되게 매료가 되어서 이 주제로 한 작품을 이제 살롱에 출품하기로 했고 긴 시간 동안 철저한 조사, 수많은 사전 작업에서 그림 구성을 준비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했니? 기록을 모으고 생존자들도 만나고 면담하고 몇몇을 모델로 고용했고 실제 모델, 정신병원 가서 광인들을 관찰했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시체 안치소와 병원을 찾아가서 죽어가는 사람과 이미 죽은 이들의 몸색, 질감을 직접 보면서 연구를 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처절하고 사실적이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겠죠. 지금 조금 흐린데 여기에서 보면 좀 더 잘 드러나려나? 그래서 어디까지 봤지? 심지어 제리코는 이 메두사호의 목수를 고용해서 실제 크기의 뗏목도 제작을 해봤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죠. 밀랍으로 모형을 만들기도 했다.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제작된 그림이 충격적이리 많지 강렬하고 끔찍했으며 처참한 세부까지 정확했다. 메두사호의 뗏목,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얘기죠. 여기서부터는 생존자들이 13일간의 표류 뒤에 수평선 멀리 구조선을 발견하는 순간을 묘사한다. 여러분 구조선 찾았었나요? 그림에서? 자, 지금 13일간 149명이 13명으로 됐어요. 지금 여기 13명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근데 여기서 죽어 보이는 사람을 빼야 되나? 해서 13명이 남아있었죠. 근데 구조선이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고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아까 이 사람. 자, 여기 지금 좀 흐려서 안 보이는데 제리코는 여기가 지금 구조선이 왔는 거를 표시를 해놓고 이 절망적인 이 아래의 상황과 대조되는 어떤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까? 여기가 조금 더 안 깨지네요. 여기 지금 희미하게 보이죠, 구조선이.
뗏목은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위로 솟구쳐 있고 돛은 바람에 부풀어 있다. 이것도 한번 봤어요? 여러분, 파도가 지금 이게 막 치니까 뗏목이 살짝 우리 쪽으로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들죠? 여기 이렇게 깔아앉고 들리고. 그 다음에 관람자는 뗏목을 내려다보고 시체를 직접 대면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제 사람 크기로 그려진 거대한 그림 속의 인물들도 관람객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박진감을 강조한다. 이 그림이 크기를 한번 볼까? 491이야. 가로가 5m예요, 여러분. 그리고 맞지? 세로가 5m, 가로가 7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작품이 실제 앞에 있으면 이 사람 크기가 실제 사람 크기랑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람객도 여기 그냥 타고 있는 기분이 들게끔 하는 거고, 화면의 인물군은 그림의 왼쪽 돛대와 먼 곳에서 지나가는 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드는 인물을 중심으로 두 개의 피라미드를 이룬다. 그림의 왼쪽 돛대. 여기 왼쪽 돛대와 여기 이렇게 두 가지 피라미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왼쪽 하단 전경에는 한 아버지가 무릎에 놓인 죽은 아들을 애도하는 장면이 보이고 뗏목 가장자리에 놓인 다른 시체들은 곧 파도에 떠내려갈 듯하다. 아버지가 여기 있네요. 하고 대부분 막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시체들이. 그래서 한 중앙의 인물들이 방금 구조선을 보았고 한 사람이 이를 다른 이에게 가르친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흑인 선원이 빈술통 위에 앉아 구조선에 관심을 끌기 위해 손수건을 계속 흔들어댄다. 시선은 전경에 누운 시체에서부터 중앙의 생존자들의 몸을 따라 차츰 대각선 오른쪽 위로 올라가 마지막 오른쪽에 선 남자가 흔드는 천에 도달하면서 감정도 점점 고조된다. 지금 우리 감상자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눈의 흐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이걸 봤을 때 이 큰 그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가로가 7m, 세로가 5m 엄청나게 큰 그림을 봤을 때 한 눈높이 이 정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이런 사람들을 막 보다가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네. 이 사람은 저기 가르키네. 이렇게 올라가네 하면서 이 수건까지 천까지 이렇게 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작가들이 감상자의 시선의 흐름을 고려해서 그리는 것은 굉장히 당연합니다. 어디있지? 된다. 감정도 점점 고조된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갈색조다. 색을 얘기하네요. 색은 조형 원리 중에 조형 요소 중 하나죠. 점선, 면색, 명암, 양감, 질감, 공간감, 원근감 등등. 그리고 제리코는 이것이 비극과 고통을 효과적으로 암시한다고 봤다. 너무나 컬러풀하고 이런 거보다 어두운 갈색조가 비극과 고통을 더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다. 인물들의 창백한 신체는 카라바조풍의 강한 명암법으로 잔인한 운명을 강조한다. 우리가 서양 미술사를 시간순으로 쭉 배우다 보면 카라바조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조선을 향해 희망 어린 손짓을 하지만 절망한 다른 이들은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대조적인 인물들의 감정은 이 한 그림에서 절망과 희망, 무력감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제리코의 작품에 흐르는 낭만주의적 영감을 반영한다. 그가 기대한 것처럼 이 그림은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큰 화제거리가 되었고 비평가들은 주제의 공부가 끔찍함에 매료되거나 시체 더미를 묘사한 거에 혐오를 드러냈고 어쨌든 이런 논쟁거리 자체가 제리코의 명성을 높여서 프랑스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프랑스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그림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을 한번 우리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거에 답을 해볼까? 여기 되게 쉬워요. 작품의 제목 무엇인가? 메두사호의 뗏목. 누가 만들었지? 제리코. 미술사의 어떤 양식에 속하는가? 낭만주의. 아까 낭만주의, 신고전주의의 정적이고 질서 있는 작품보다는 감정이 극적으로 표출되는 낭만주의 그런 그림들이 주로 이루었던 게 낭만주의다.
라고 했고,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지금 찾은 거에 더해서 작가는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지금 우리 배경도 봤고,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설명하는 작품 해석도 봤어요. 왜 만들었을까? 이런 선생님 생각에 우리가 이거 글을 조사하고 한 걸 보니까 일단은 끔찍한 이 실제 사건에 대한 고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정부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아니면 기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록을 잘 하기 위해 제리코가 그렇게 막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정신병원도 가고 실제 사람들도 면담하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그런 절망감을 그림에 드러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위한 소재로 이거를 선택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죠. 절망감? 근데 절망감뿐이었나요? 절망감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이라는 구조선이 보이고 이런 것들 대조를 보이면서 희망을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한번 추론을 간단하게 해보고 다른 거 질문도 답을 해봐도 좋아요. 여기 보면서 특이하거나 독특한 점이 있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림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 나는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나는 구조선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내가 절망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포인트도 얻어갈 수 있어서 마음의 안정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결국 내가 어떻게 느끼고 이거를 논리적인 언어로 어떤 식으로 설명할까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 질문도 재밌어요. 만약 이 작품에 다른 색, 다른 질감, 다른 표현 방법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 피카소의 입체주의 작품처럼 표현했다면 이게 잘 느껴졌을까? 아닐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 시체를 그대로 보고 그린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 절망감, 이 시대의 막 끔찍함, 참혹함, 이 사건에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 입체주의 작품이 그렇게 그게 효과 그런 거를 못 드러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게르니카라는 이제 작품을 보면 전쟁에 대한 참혹함, 끔찍함을 피카소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는지 또 우리가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색을 다르게 했다면 색에 막 빨간색, 검정색, 파란색 막 다 섞어서 물론 여기 붉은색도 보이긴 하지만 원색을 썼다면 이건 나는 그렇게 썼을 때 더 강렬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여러 가지 한번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응 기술까지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해석 평가까지 해본 다음에 한번 그 전체적인 걸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